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C19로 전 세계에 망신살이 뻗친 일본이 탈도장으로 디지털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AFP에서 일본인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탈도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 라는 내용의 특집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핵심을 찌른 지적이기 때문에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일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 업계는 일본인들의 오랜 문화와 습관에 기대어서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전히 도장을 새기며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는 모습이 어쩐지 망해가는 일본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AFP의 특집 기사를 보면 일본에서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거의 일상생활이다. 택배의 접수 완료부터 혼인신고까지 모든 서류에 사용되어 온 오랜 습관이다. 그런 일본에서 갑자기 탈도장이 선언되었다 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행정관청과 각 기업에서는 날인을 하지만 않을 뿐이지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입니다. 날인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인도 만들어 보고 있지만 문제는 종이 서류에는 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에는 찍지 말고 인터넷상의 결제란에 갑자기 결제를 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직 제대로 된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야 하는 곳에는 스캔된 도장을 붙여넣기 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행정관청과 기업체에서는 자신의 도장을 찍고 스캔하느라고 줄을 서 있었으며 사이즈를 변경하느라고 소란을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미지화가 되어 있는 도장이든지 사인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스캔을 할 수밖에 없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도장 스캔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에 대해 AFP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과 관공서에서 날인을 없앤다고 하지만 일본 종합연구소의 책임자인 와타나베 유키는 근본적인 계급 문화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래된 계급형 기업 문화는 결제 시스템이 줄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도장을 계속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결제란이 길어지고 일일이 확인을 한 후에 도장을 눌러서 승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분산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직원들은 항상 상사에게 확인 결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기업 문화라는 것입니다. 와타나베 연구원은 일본인의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디지털화의 의미는 전혀 없다. 종이 서류 넘기는 것에서 인터넷상의 페이지를 넘기는 것으로 바뀔 뿐이다. 결국 같은 수만큼 승인 버튼을 누르는 것뿐이다. 종이 도장에서 전자 시스템의 승인 버튼으로 바뀌는 것은 결국 똑같은 바보짓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인들은 개인이 조직에 복종하고 조직은 상하 구조로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문화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결국은 진정한 디지털화를 하려면 낡아 빠진 결제 시스템 구조를 바꾸고 각자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전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윗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진다는 것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도장을 줄줄이 받아나가는 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윗사람에게 결제를 받아서 책임을 미루면 책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재수없게 책임을 다 져야 한다면 스미마생 하면 되는 문화인 거죠.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만들어진 문화에서 생긴 줄줄이 결제칸인데 어떻게 이것이 쉽게 없어지냐는 것이 AFP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와 구조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일본의 디지털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일본의 오래된 문화와 습관 때문에 탈도장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200년이 넘는 기업이 근 4,000개, 100년 기업은 5만 개가 될 정도로 가게 및 기업 문화가 세계적으로 특별합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는 일본이 유일하며 오래된 가게에 집착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입니다. 100년 기업의 가장 많은 업종은 주류와 과자, 조미료 등 식품 제조업과 인쇄, 의약품, 직물 순서로 오래된 가게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기업을 살리면서 노하우를 축적한 제조기업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도리어 시대에 도태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는 외면당한 가전제품도 일본산이라고 해서 껴안고 돌다 보니 기술 개발은 등한시하게 되고 내수 시장에 안주하게 된 거죠. 이런 잘못된 선택을 일본 경제와 산업 구조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붙잡고 있으니 미래는 불보듯 뻔하게 된 거고요. 지금 일본인들에게는 도장 문화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일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도장 문화의 국가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고 새로운 사회적 계약 제도로 변화하면서 도장 문화가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도장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유일하다라는 자랑을 도장업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도장업계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고 일본에서도 이미 도장 문화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130개의 점포가 영업을 했지만 이제는 42개의 점포만이 도장을 새기고 있을 정도이니 어쩔 수 없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마나시현에서는 명함에 찍는 낙관 만들기가 유행입니다. 일본 정부의 날인 폐지의 흐름에 반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더라도 도장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낙관은 전각처럼 6mm 정사각형의 돌에 한 글자를 손으로 일일이 새기는 것입니다. 행정 서류에 들어가는 도장 제작은 줄어들더라도 이런 낙관 도장은 즐거운 문화이다 라고 자랑합니다. 실제로는 앞으로 도장이 전혀 필요 없게 된다는 소문 때문에 도장 제작 주문이 많이 줄었지만 명함용 낙관 제작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장 문화의 중심지라고 자부하는 교토에서는 새로운 용도를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토시에서 3대째 도장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 카와이 요시히코 사장은 개인 도장은 인생의 고비마다 만드는 경우가 많다. 5월 연휴 이후 주문이 적은 상황이다. 전각 교실이나 전시회 등 이벤트가 중지되어 도장 문화를 함께 즐기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와이 시장이 활로를 찾은 것은 취미용 도장입니다. 책이나 그림, 편지의 낙관 표시, 편지를 봉인할 때 왁스를 누르는 실링 스탬프 등의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토는 국가의 조약이나 서류 등의 날이 나는 국세를 조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 졸업장이나 수료증 등의 국세처럼 날이 나는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년, 200년 기업을 좋아하는 것도 귀한 문화일 수는 있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섬나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도장 프로젝트는 쓸데없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태국 반정부 시위대가 영어와 스페인어, 일본어, 한국어 등 각국 언어로 제작한 입장문을 배포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하고 나섰다. 여러 형태의 입장문에서 시위대는 반정부 시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태국 정부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도움을 간청했다. 특히 한국어로 쓴 호소문에는 1987년 한국의 6월 민주항쟁과 같이 2020년 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다시 시작됐다는 내용을 담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세습과 불평등, 부패 정권의 반기. 태국에서는 프라윕 잔오차 총리 퇴진과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난 7월부터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잠잠했던 시위는 6월 초 캄보디아로 도피한 반정부 인사 완찰레암 사삭시시 괴한에게 납치되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태국에서는 현 프라윕 잔오차 총리가 주도한 2014년 쿠데타 이후 많은 반정부 활동가들이 체포를 피해 이웃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으로 도피했다. 태국은 이들 국가에 끈질기게 신병인도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반정부 인사 중 최소 8명이 행방불명됐고 일부는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인권단체는 권력에 의한 강제적 실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거대 보부인 레드불의 창업주 손자 뺑소니 사망사고에 대해 검찰이 7월 불기소를 결정한 것도 공분을 일으켰다. 기득권층끼리 뭉쳐 정의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모르고 확산했다. 과거 집회가 탁신 친나와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서민층인 레드셔츠 주도로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20에서 30대 직장인까지 거리로 나왔다.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맞서는 태국 정부. 시위 양상이 변화하자 태국 정부는 14일 시위대가 왕비 차량을 향해 민주화를 의미하는 세 손가락 인사를 한 사건을 강경 대응의 구실로 삼아 물리력을 행사했다. 15일 5인 이상의 정치 집회 금지,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보도와 온라인 메시지 금지 등 비상칙령을 발효시켰다. 다음 날 파투먼 교차로에서 열린 집회는 물대포로 강제 해산시켰다. 하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다. 경찰의 즉각 체포 경고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보란 듯 시위를 강행했다. 정부가 시위 규모 축소를 위해 방콕 도시 철도인 스카이 트레인과 지하철 주요 환승역을 폐쇄했지만 퇴근길 직장인까지 가세하면서 덩치를 키운 시위대는 도심을 가득 메웠다. 17일 집회 참석 인원은 경찰 추산 2만 명으로 물대포 진압이 있었던 하루 전보다 도리어 2배 늘었다. 시위대는 현장 집회와 더불어 SNS를 통해 전 세계의 태국 상황을 알리는 온라인 시위도 전개하고 있다. 각국 언어로 제작한 호소문에서 정부가 우물을 넣은 고수 앞 물대포와 최루탄을 동원해 일반 시민까지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습과 불평등, 부패 정권을 참을 수 없어 거리로 나섰다고 강조했다. 더는 고삐 풀린 잔혹한 독재를 견디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1987년 우리나라 6월 민주항쟁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태국 국적으로 한국에서 그룹 EPM 멤버로 활동 중인 군도 폭력은 용인할 수 없다. 모두 안전하길 바란다며 현 상황을 에둘러 비판했다. 하지만 브라윕 총리는 시위가 거세진다면 야간 통행금지 시행도 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혀 군부의 무력 진압에 90여 명이 숨진 2010년 유혈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다음은 시위대가 배포한 한국어 호소문 중 한 가지다.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으나 원문 그대로를 살려 전문을 소개한다. 지금 태국 국민들은 군부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22일 일어난 쿠데타 이후로 태국인들은 군부 독재의 억압 하에 살아왔습니다. 태국 군부는 6년이란 기간 동안 시민을 침묵시키고 억압하기 위해 제동 불가능한 수준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습니다. 우리 태국 시민은 더는 견제 없이 고삐 풀린 잔혹한 독재를 견디지 않을 것입니다. 태국은 의견 표출을 위해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군부를 향해 올바른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온 많은 용감한 활동가들과 학생들이 협박, 폭행, 추방 등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해왔습니다. 태국 군부는 반대파를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인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천부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2017년 군부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제정된 현 헌법은 태국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대가로 군사 정부에게 더 큰 권력 남용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태국 사법체제는 지배계층을 떠받치고 피지배계층의 사람들이 설 곳을 없애는 군부의 무기로서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을 넘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목숨까지를 담보로 내걸어 진실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외침이 더 널리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지구촌 시민 여러분의 도움과 지지가 간절합니다. 1987년 한국의 6월 민주항쟁과 같이 2020년 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주세요.